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내 남편은 썩지 않는 우유 마신 적이 없다. 왜 진술 바뀌었나? 네, 이 썩지 않는 우유, 위험한 우유죠. 이 우유에 대해서 요즘에 계속 언론 방송에서 시끄럽게 거론이 되고 있는 정황입니다. 그런데 이 내 남편은 썩지 않는 우유를 마신 적이 없다. 네, 이 사망한 남편의 아내의 말인데요. 그런데 이게 진술이 왜 바뀌었나? 여기에 대한 지금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처음에는 MBN 뉴스에서 80대 남성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이 80대 남성이 사망을 했는데 이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우유를 마셨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네, 그리고 경찰 출동 당시 80대 남성 A씨가 투숙한 방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가 발견됐는데 이 교주의 얼굴 그림이 인쇄된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도가 된 거죠. 그래서 80대 남성 A씨가 투숙한 방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가 발견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네, 그리고 이 교주의 얼굴 그림이 인쇄된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네, 그리고 이 교주의 스티커를 붙이거나 이름을 쓰면은 썩지도 않고 바르기만 해도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들을 또 이 유튜브나 각종 SNS에서 떠들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이 교주의 이름을 부르고 먹으면 물 전체가 순간적으로 썩지 않는 우유가 된다라는 거죠. 이거 내 이름이 필요하고 내 사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교주가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숨진 남성의 아내는 경찰에게 남편이 썩지 않는 우유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MBN 취재진을 만난 아내는 이를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의 부인은 남편분은 불로유를 먹은 적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 각종 죄다, 날려버리겠다, 등등, 국제 변호사 등등 언급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종교에 관련된 그러한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이 신도들이기 때문에 이 진실을 알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종교 범죄에 대해서 많이 다뤄본 그러한 변호사들, 네, 그리고 그걸 많이 사건을 연구해온 범죄 심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동안 반사회적인 종교를 다뤄왔던 그런 단체들, 이런 단체들의 이 상담과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MBN 뉴스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 태도가 달라진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이러한 부분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 지금 이 양주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혐의가 발견된 바가 없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수사본부, 광역수사대가 나서야 된다. 그 지역에만 맡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또 이렇게 지방 같은데 보면은 파출소나 경찰서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서로 아는 관계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양주경찰서는 국가수사본부 또는 광역수사대가 객관적으로 수사해달라 이렇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태도가 변경된 부분들, 변경됐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내 남편이 썩지 않는 우유 마신 적이 없다. 네, 왜 진술이 경찰에 진술했다라는 내용과 또 지금 기자하고의 인터뷰 내용이 왜 다른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규명해서 한치의 오차 없이 수사를 반드시 명확하게 해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먹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주가 이 유통기한이 지나고 말건 신경 안 쓰고 뭐 억년이 몇 억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본인이 시음하는 그러한 장면, 또 다른 신도에게 먹여주는 장면, 그리고 이것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홍보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폭넓게, 폭넓게, 아주 폭넓게 조사를 해야 되고, 교주가 본인을 신격화시킨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가스라이팅, 심리 조작, 그리고 각종 심리 조정을 한 부분들, 또 공포감을 줘가지고 또 심리 통제를 강화한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종교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광범위하게 폭넓게 그렇게 조사를 해야 하고, 기자들도 국립수사연구원이라든지 또는 각종 기관들의 수사가 철저하고 명확하게 전개되고 있는가, 또 경찰의 수사 태도는 어떠한가, 그리고 또 경찰과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의혹점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사방팔방에서 철저하게 검증하면서 전개해야 되고, 그리고 거짓말이 등장하는 부분, 네, 특히 이제 교주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로 징역 생활을 했던 바 있고, 이번에도 거짓말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바 있는 그러한 경력이 있고, 그리고 그동안 앞에서는 금욕주의자, 뒤에서는 각종 뭐 성추행 의혹이라든지 또는 여성 내연녀하고의 사실혼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 거짓말, 또 무소유자다, 그리고 뒤에서는 각종 재산을 축적한 이러한 앞뒤가 안 맞는 행위들, 이런 부분들이 폭넓게 존재했음을 알고 우리가 메타 인지적, 그러니까 인지를 뛰어넘는, 그 교주의 머리를 뛰어넘는 그런 입장에서 전방위적 접근을 통해서 일체의 거짓말 없이 명백하게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